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식사회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은 왜 변하고 지식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라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백인 침략의 시작이었다고 가르치시겠습니까? 또 천동설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지동설을 가르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이 이번 강의 내용입니다. 지식을 바라보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주의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사회학 지식관이 있습니다. 전통주의 입장에서 보는 지식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식이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구 불변하는 지식, 절대적인 지식, 이런 것이 세상에는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후세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그런 것이 공식적인 지식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면에 지식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은 대부분이 주관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고 늘 변해왔다. 공간에 따라서 변해왔다. 이슬람권에 있는 지식이 다르고 또 기독교 입장의 지식이 다르고 지역마다 달랐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왔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 게 아니고 지식을 바라보는 그런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관점이 다른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지식이 변화하는가 지식사회학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 지식이라는 게 존재하죠. 여기 지식. 이 지식이 지금 천동설이라고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천동설 때는 중세에는 천동설을 믿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천문학자나 물리학자,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항해를 하는 사람들도 지동설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고대에서부터 지동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달아나니까요. 천동설을 공식적인 지식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공식적인 지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관계가 공식적인 지식, 그러니까 공식적인 지식은 뭐냐 하면요.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후세들한테 전달되는 지식, 공인된 지식이죠. 이 공인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사회적 관계가 어떠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요, 콜럼버스 때의 사회적 관계는 어떻습니까? 백인 중심의 세계관이죠. 그랬다가 유색인종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평등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권리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 관계가 변했기 때문에 많은 교과서에서 요즘은 이렇게 쓰입니다. 콜럼버스가 인도인 줄 알고 배를 댔다. 그것은 인도가 아니라 새로운 대륙이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유럽에 전염병이 전염이 되고 그리고 많은 학살이 일어났다. 그리고 많은 착취도 있었다. 그렇게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사회적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많은 지식들, 여러 그룹에 있는 지식들, 또 개인의 지식들이 모두 공식적인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용인되는 지식들,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공식적인 지식이 되고요. 어떤 것은 그냥 지식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공식적인 지식이 되고 나서는요, 그 지식을 그 다음 세대에 가르쳐지는 과정, 그런 것을 여러분들 지식의 그 재생산 과정이라고 합니다. 재생산은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것이 다시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생들은 지식 재생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배우고 또 가정에서도 배우고 사회에서도 사회화를 통해서 배우거나 또 부모님들한테 가정에서 배우고 여러 지역사회에서 배우고 그렇게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과정을 갖다가 지식의 재생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식의 재생산 과정만 존재하면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지식은 변화하지 않겠죠. 그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항해를 해보니까 배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던데 멀리서 해안선에서 바라보면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러면 점부터 했다 점점 커져야 되는데 왜 끝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일까? 그림자는 왜 그럼 이렇게 지구 모양이고 달과 이렇게 비춰서 왜 지구는 둥근 모양일까? 뭐 이런 사람들이 의문을 계속 갖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지식의 생산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생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이라는 게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생산 과정입니다. 생산 과정이고요. 그 안에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들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나는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 이러는 것을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항 이건 무슨 부정적인 의미도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쪽 학문용어로 지식사회에서 이걸 저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산은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항은 생산보다는 좀 작은 개념이죠. 더 큰 것을 만들어내는 개념이 나중에 이제 생산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 단계죠. 저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만약에 조선시대에 칠거지학을 가르치면 여자로 태어나서 나는 왜 인간은 평등한데 왜 칠거지학을 배워야 되지? 왜 남자를 갖다가 존경해야 되고 무조건 남자가 바람 피워도 무조건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투기하지도 말아야 되고 애를 못 낳으면 쫓겨내야 되고 병이 나면 쫓겨내야 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그 과정이 저항입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을 점점 만들어내는 개념을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지식을 여러분들 그거를 이렇게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지식이 생겼죠. 그러면 이 새로운 지식이 전부 공식적인 지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 사회에 용인돼야 되죠. 그 용인되려면 사회적 관계가 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지배 사회에서는 그 칠거지학을 가르친 거고 백인 중심 사회에서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가르친 거고 또 종교가 지배하던 시절에는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세계문의를 잡았을 때는 천동설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관계가 다시 동등하게 바뀌면서 공식적인 지식이 하나는 지동설이 되고요. 하나는 백인 침략의 시작이 되고요. 또 하나는 양성평등이 가르쳐지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을 아시겠죠? 이 과정을 지식의 생산과 재생산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식사회학의 두 번째 이론은 헤게모니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안토니오 그람시 아시죠? 요즘 한참 그 진지론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졌는데 어렸을 때 20대에 감옥에 가가지고 평생을 있다 보니까 책을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헤게모니 이론은 여러 분야에서 더 기여한 바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식사회 입장에서 그람시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요, 이 세상에는 이제 헤게모니를 가진 집단하고, 이제 그 헤게모니를 갖지 않은 카운터 헤게모니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반 헤게모니 집단, 이렇게 두 그룹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음모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요. 과거에 남성 지배 사회에서는 헤게모니 그룹이 누굽니까? 누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이죠. 그리고 반 헤게모니 집단은 여성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종으로 한번 보면은 인종으로 과거에 백인 중심이었을 때는 헤게모니 집단이 누굽니까? 백인이죠. 반 헤게모니 집단은 유색 인종들인 거죠. 흑인이나 동양계나 여러 인종들인 거고. 또 이것은 여러 축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중산층 이상이나 경제적으로 좀 부가 있는 사람들이 헤게모니 집단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 반 헤게모니 집단이고.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흑인이고 흑인 남자면서 중산층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인종의 각도에서 봤을 때는 여기죠. 반 헤게모니 집단에 속하는 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땐 중산층이니까 헤게모니 집단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성 여성으로 봤을 때는 남자니까 헤게모니 집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고정된 틀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뭐 이데올로기나 문화나 또 지식 이러한 것들이 헤게모니 그룹이, 그러니까 헤게모니 집단이 가진 지식이 전 사회에 확산이 돼서 그것이 공식적인 지식이나 문화나 이데올로기가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은 미의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나 과거에서는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약간 지금으로 보면 약간 살이 찐 사람들, 뚱뚱한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묘사가 됐습니다. 미인의 기준은 이렇게 풍만하고 뚱뚱한 거였습니다. 반면에 요즘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가진 사람들이 잘 먹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뚱뚱했던 거죠. 미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의 기준조차도 이제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헤게모니 집단이 가지고 있는 미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는 거죠. 만약에 흑인이 전 세계를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 정치, 문화, 뭐 경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영향력이 크다 그러면 성형수술이나 아니면 화장술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렇겠죠.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저기 호주는 무슨 홍길동 대륙이고 미국은 무슨 임꺽정 대륙이고 전 세계가 한국말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같이 되고 싶어서 머리도 전부 검게 염색을 하고 여기도 광대뼈 좀 넣어주세요. 다리도 좀 더 짧게 좀 잘라주세요. 병원에 가서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에서 이렇게 미의 기준조차도 미, 문화, 뭐 여러 가지 지식, 이데올로기까지 헤게모니를 가진 사람들의 것들이 전 세계에 확산돼서 공식화되는, 공식적인 것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런 과정을 헤게모니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이게 막 음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역사가 있었던 이후로 지속됐던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헤게모니 요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요 상태가 항상 백인 중심. 과거에 조선시대에는 남성 지배이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칠거지약을 가르쳤죠. 남편이 바람펴도 투기하지 마라. 병이 걸리면 쫓겨난다.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아도 쫓겨난다. 뭐 이렇게 해서 7가지 저지르면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여자의 어떤 산업화가 일어나거나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교육운동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학교가 늘어나고 그래서 여자들이 깨이게 되고 사회적 지위를 찾게 되고 나면은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그 지식, 그 문화, 그 이데올로기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콜럼버스가 무슨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느냐, 우리는 그럼 뭐 짐승이냐, 뭐 발견당하고 개척당하는 짐승이냐, 이렇게 유색인종들이 원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를 헤게모니 크라이시스라고 얘기합니다. 헤게모니가 위기가 왔다는 상황이죠. 크라이시스가 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왔다는 상황입니까? 더 이상 이제 이게 이제 안 먹힌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상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이 있겠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전부 진압을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타협을 하든지, 또 하나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죽음을 당하든지. 그런데 이 세상은 대부분 이렇게 타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또 다시 헤게모니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보십시오. 남성, 여성이 있어가지고 남성 지배사회에서 양성평등으로 넘어가는데 전부 남성을 다 없애버리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협이 되는 거죠. 남성들은 자신의 헤게모니를 가능한 한 적게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여성들은 더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인종 간에 있어서도 백인 중심이었을 때 가능한 한 백인들은 컨트롤을 덜 이루려고 그러고, 가능한 한 동등하게 찾아오려고 그러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컨트롤이 일어납니다. 그래. 지동설이 맞다. 과학적인 검증을 해보니까 지동설이 맞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중세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권위가 크게 실추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거 맞다. 그리고 양성평등이다. 양성평등. 여자도 동등하고 인권을 갖고 다 맞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은 남성들이 경제권과
정치에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죠.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잃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데는 굉장히 혁명적으로 많은 부분이 동시에 팍 진행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서서히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그 헤게모니 과정이 이렇게 역사 때마다 또 사회 고비 때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생을 하고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타협을 해 가는 과정을 다시 헤게모니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죠. 양성평등이 결정이 되고 이제 양성평등이 가르쳐지는 거고, 천동설에서 지동설이 가르쳐지는 거고, 또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는 것에서 백인 침략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가르쳐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게 되는 것은 헤게모니 집단과 반헤게모니 집단 간의 그 헤게모니 컨트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름다운 미래조차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국 사람이 전 세계를 헤게모니가 커져서 백인 그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류를 따라 부르고 따라하고 또 우리나라 노래를 부르고 또 얼굴도 전부 한국 사람 같이 화장을 하고 또 성형을 하고 이런 날이 올까요?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그 지식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